근데 내가 요번에 조회수 확인을 못하고 수업 들어왔네. 영상 봤다. 솔직하게 얘기해. 봤어, 안 봤어? 봤습니다.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너는 그러니까 얼굴만 잘생겼어, 이 나쁜 놈아.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어디서 봤는지. 내가 그거 안 보내줬어요? 링크? 카톡으로? 네. 아, 그래요? 미안해요. 카톡에 안 갔으면 미안해. 선생님이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다시. 이런 젠장. 뭐야? 근데 조회수가 없어요. 조회수 없어요? 얼마예요? 조회수? 0이에요. 왜요? 너 봤다며요? 마음속으로 보고 싶었죠. 안 본 거예요?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진짜, 너희, 이럴 거야. 진짜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본 수업 시간에 너무 설명을 잘해가지고, 영상 같은 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유지? 그래, 안 그래? 변명은, 씨. 어쨌든. 좀 영상도 같이 좀 봐주는 이런, 우리, 아름다운, 이렇게 좀 보내드릴게요. 열심히 해봅시다. 구리구리구리, 이 자식들아, 나쁜 놈들아.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120, 몇 페이지라고요? 126페이지. 자,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1번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괜찮아요? 질문은 있나요, 여기 페이지? 채점 했어요? 숙제하고? 뒤에 답지 있어요. 빨리빨리 채점하세요. 넌 채점 다 했죠? 뭐야? 왜요? 왜요? 이 자식, 진짜. 빨리 채점해. 그럼, 틀린 거를 다시 풀어갖고 오셔야 돼요. 이제, 너희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알겠습니까? 잔소리 하게 하지 마. 해올 오케이? 다음부터 해올 거지? 안 해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안 해오면, 뭐, 어떻게 할지 못하죠. 뭐, 선생님. 왜 안 해왔니? 이렇게 얘기할 밖에. 그지? 지금 나 혼자 떠드는 겁니까? 네, 볼펜 고정하는데 펜 있으세요? 네. 많이 있죠. 잠깐만 기다려 봐봐요. 나 많이 있는데. 내 펜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파란색. 여기. 이것도 있어요. 뭐야? 얘도 망가졌네. 펜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다 됐어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일단 질문. 유진이 없나요? 현준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서 선생님만 좀 풀게요. 6번 문제만 좀 확인해 봅시다. 괜찮습니까? 자, 그림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지구, 그 다음에 나는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달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별표네요. 가에서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과 지구가 태양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맞다, 틀리다. 빨리.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죠? 왜 맞아?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했죠? 작용, 반작용 관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에서 태양의 중력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원인이다 라고 했는데 뭐 당연한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은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보다 작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지구의 질량과 달의 질량의 차이는 달의 공전 원인과 관계가 없다? 관계 있죠. 괜찮아. 어디를 중심으로?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지구가 태양을 끌어당기는 힘과 나에서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미쳤죠? 누가 더 커요? 태양 사이의 요 힘이 더 크겠죠? 왜? M1, M2잖아. 작용반작용의 고인력, 중력이라는 것이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인데, 자, 그런데 당연히 태양은 질량이 너무 월등히 크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더 클 것이다. 그럼 답은 1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부터 또 질문하시죠. 질문 없나요? 7번부터? 12번이요. 또? 8번 또? 없어요? 그러면 12번하고 8번은 선생님이 꼭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9번하고 10번하고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8번부터 문제풀이 시작을 해보죠. 자, 다음은 힘에 대한 학생 A에서 C의 발표 내용이다 라고 해놨고요. 자,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질량이 큰 물체와 작은 물체 사이의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작은 물체가 큰 물체보다 작습니다 라고 했는데, 질량이 큰 물체와 작은 물체 사이의 중력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는데 여기 사이의 중력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작습니다가 아니라 같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둘이 서로 같다. 괜찮나요? 자,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하며 두 힘의 크기는 같다. 맞죠? 자, 그래서 AC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많이 틀려. 괜찮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센 자석이 있고 약한 자석이 있다 치자. 요거 센 자석이 있고, 요거 약한 자석이 있어요. 센 자석이 약한 자석이 센 자석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치면,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고 현준이? 누가 커? 같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더. 이 두 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같다.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라고 했어. 괜찮나? 뭐 예를 들어서 질량이 뭐 작은 영수가 있고 질량이 큰 철수가 있어. 그러면 둘이 미는 힘이 누가 더 세? 철수가 영수를 밀었고 영수가 철수를 밀었어.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세? 질량이 큰 놈이 힘이 세? 빨리 얘기해. 태율이 누가 더 힘이 세? 같아요. 알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어? 작용 반작용 관계. 자,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9번으로 갑시다. 자, 9번으로 들어가면 천체의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과 지구가 태양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이거 다시 한번 별표. 그쵸? 그만큼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천체의 중력 가속도는 천체의 질량과 반지름에 따라 결정이 다른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지구 중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구의 질량 라지 m, 반지름 라지 r, 그 다음 물체의 질량 스몰 m이라고 쳤을 때 뭐라고 그랬어? F 중력의 크기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다. 그래서 이게 통째로 뭐다? 9.8에 해당한다. 중력 가속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천체의 질량과 반지름에 따라 요 값이 같다 다르다 달라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목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가 달라? 반지름과 질량이 달라서. 괜찮아?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잖아요. 왜? 반지름과 질량이 달라서. 이 썰렁한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아무도 안 웃어. 표정으로 웃겼는데.
역시. 자, 어쨌든. 아, 근데 우리 태율이는 약간,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달라진다. 질량이 동일한 물체에 달에서의 중력과 지구에서의 중력은 같다? 미쳤네요. 그쵸?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아서 답 몇 번이다? 4번으로 이렇게 넘어가나요? 맞나요? 답지 확인. 맞아, 틀려. 아, 대답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맞아요? 고마워요. 자, 어쨌든. 자, 12번. 질량이 M1이고 M2인 두 물체 A와 B가 R만큼 떨어져 있어. 중력의 크기는 각각 F1과 F2인데, F1과 F2의 크기를 부등호로 사용하여 비교하고, F1과 F2는 서로 같아. 그 까닭을 설설하세요. 작용, 반작용, 그쵸? 작용, 반작용 관계이므로. 정리하시고. 질문한 사람은 괜찮아요? 자, 10번으로 갑시다. 가도 돼? 자, 10번. 자, 그림 가는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와 그 다음에 나무에 떨어지고 있는 사과 B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C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0이냐? 매달려 있으니까 0이야? 아니요.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무까지 매달려 있으면 아랫방향으로 뭐가 있는 것이고 중력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야? 윗방향으로 뭐가 있으니까 가지가 들어 올리는 힘이 있는 거죠. 가지가 당기는 힘이 있는 거지. 당기는 힘.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게 서로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틀렸어. 자, B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원운동이면 어떻게 된다? 원운동이면 요렇게 얘가 요렇게 원운동을 막 하고 있으면 이 접선 방향이 무슨 방향이고 운동 방향이고 그쵸?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이유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운데 방향으로 작용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구심력, 즉 다시 말하면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운동 방향으로 중력이 아니라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옆에다가 써놓고 수직하게. 자, 그럼 답 몇 번이에요? 니은 하나 봐서 답이 2번 이렇게 들어가긴 하겠네요. 맞나요? 예쁘고 깜찍하고 아름답게 빨리빨리 얘기해. 맞아요? 자, 이제 130페이지 들어갑시다. 자, 130페이지이고요. 페이지 1번 문제부터 또 질문하시죠. 질문 없어요? 5번 또 5번. 그러면 선생님은 몇 번을 좀 해야 될 것 같냐면 3번 문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도 해야 되겠네요. 괜찮나요? 아, 4번은 문제가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래. 4번은 넘어갑시다. 괜찮습니까? 자, 요렇게 3번하고 5번하고 두 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 5번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갈까요?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어요. 봐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자, 수평으로 던지면 어떤 물체를 수평으로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죠. 괜찮나요? 근데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를 봤더니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더라? 동일하더라.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니까 수직 방향으로도 한번 나열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였고 요만큼 떨어져. 여기는 요만큼 떨어져. 이씨 어디 갔어?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 떨어져.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는 요만큼 떨어져.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맞아 아니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한 거죠. 아하,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으로 움직였고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해서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의 또 다른 말 뭐다 현준이? 또 다른 말 등속? 등속이야 등가속이야? 직방향. 등가속, 그렇지. 그래서 등가속 운동을 하였다. 괜찮습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죠. 자, 갑시다. 1번부터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0이야. 오케이. 수평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해서 오케이. 연직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야. 오케이. 연직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어. 맞아. 그런데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했다.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 건 맞는데 운동 방향이 아니라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 거예요. 운동 방향은 쌤 봐야지. 요 포물선의 각각의 접선 방향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운동 방향이라는 것은 요 지점의 접선 방향, 요 지점의 접선 방향, 요 지점의 접선 방향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으니까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진자 같은 건 어때? 이게,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학교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진자 운동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운동이 곡선 운동을 하죠. 이런 식으로 곡선 운동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한 지점에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라고. 요 경로에 접선 방향이 이렇게 운동 방향인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됐어, 안 됐어? 태율이. 괜찮아?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다시. 1번도요? 오케이, 알았어요. 또 질문 없나요?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럼 1번으로 갑시다. 1번. 근데요, 저번 주부터 약간 든 느낌인데 내가 원래 이랬나? 선생님 수업이 원래 좀 약간 재밌고 쾌활하고 막 이렇게 즐거운 수업인데 우리 너무 진지한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아니,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너무 왜 운전할 때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막 이 초보 운전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막 그 운전을 하잖아. 막 이러면서 운전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왜 이렇게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 막 거의 누워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도 사고가 안 나는 이유는 시야가 넓어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한 개 한 개의 개념 막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개념을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느긋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선생님은. 뭐 어쨌든 갑시다. 자, 일직선 상에 운동하는 시간과 거리를 나타냈는데, 이거 보니까 등속 운동을 했어요. 왜 등속 운동을 했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기 때문이겠지. 괜찮아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했고 여기에 기울기가 바로 속력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여기 기울기가 그러면 2초 동안에 8m를 갔으니까 4m/s인가요? 자, 그 다음에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는 없어요. 등속이니까 가속도 없다. 그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속도의 크기와 속력의 크기는 같겠죠. 왜? 중간에 방향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한 알자임이 0이다. 그렇겠죠?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근데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방향 변화가 없는 거고, 방향 변화가 없을 때는 속도와 속력이 어떻다? 같다라고 했죠. 왜냐면 변이와 이동거리가 같은 개념이니까.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죠. 3번 문제. 자, 이번에는 등가속 직선 운동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갑시다.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그런 방향 변화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자, 1kg짜리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여기 면적이 뭐를 의미하겠다? 면적이 바로 변위를 의미할 거고, 변위를 의미할 거고, 방향 변화가 없으니까 이동거리도 같을 거야. 만약에 봐봐야 돼. 속도는 마이너스 부호가 있잖아요. 괜찮나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언제 방향이 변했냐면 요때 방향이 변한 거야. 요때는 방향이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요때는. 변했어, 안 변했어, 태율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으니까 물었겠죠? 괜찮나요? 왜 안 변했어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야. 봐봐. 내가 오른쪽으로, 너희들 볼 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힘을 받았어. 그럼 어떡해? 막 속도가 빨라졌겠지. 맞아? 그러다가 뒤에서 땡겨. 그럼 어떻게 해? 바로 놀아? 그렇진 않잖아. 속도가 느려지잖아. 그치? 느려지다가 멈추고 돌죠. 맞습니까? 이해가 돼?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방향이 변하지 않았고 속도가 준 거예요. 속도가 준 거. 힘의 방향이 바뀌었겠지. 이해가 됩니까? 됐어, 안 됐어? 현준이 이해돼? 요거 중요해. 나중에 헷갈려 하지 말고. 그래서 요때는 힘의 방향이 바뀐 거지 운동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가속 운동을 했고 여기부터는 등속 운동을 했네요. 여기서는 등가속, 여기는 등속 운동을 하였으며, 자, 요때는 그럼 가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5분의 4가 됐겠죠. 괜찮나요? 가속도가 5분의 4 미터 퍼 세컨 제곱. 여기 가속도는 0이었겠네요. 속도는 변함이 없고요. 자, 그럼 0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0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면적 구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10m 맞는 것 같고요. 자, 0에서 5초 동안 물체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았다. 네, 등가속을 했으니까요. 자, 0에서 5초 동안 가속은 가속도는 0.8이다. 5분의 4가 0.8이죠. 그 다음에 5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 그럼 뭐야? 여기 또 면적 구하면 되니까 5 곱하기 4에서 20m 맞는 것 같고요. 힘의 크기는 요 동안보다 2배 크냐? 아니죠. 이때는 힘이 있다 없다? 등속이니까 힘이 없어요. 이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 이때는 힘의 크기를 알아요? 힘의 크기를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0에서 5초 동안은 F는 MA라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질량이 1kg에 가속도는 5분의 4. 괜찮나? 그래서 0.8N입니다. 이렇게 이쁘고 깜찍하게 써두세요. 그나저나 큰일이네요. 교재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네. 됐어요? 자, 7번에서 11번.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다는 게 운동량, 충격량의 설명이 너무 약간 좀 짧아가지고 하는 말이었고요. 그거 보강해 선생님이 계속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필기를 꼭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갑시다. 7번부터. 자, 7번부터 질문. 7번, 9번. 또, 10번. 또. 그냥 선생님이 8번도 할게요. 하는 김에. 괜찮나요? 11번은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그래요. 뭐 하는 김에 다 하죠. 뭐. 자, 7번 문제부터 들어보도록 합시다.
너무 또 빨리빨리 수업을 하면 힘들어. 그래, 안 그래? 시험 때도 아닌데. 맞아, 아니야? 오늘은 조금 루즈하게 해야지. 그치? 미리 조금 광고를 하는데, 27일부터 본 수업 들어가요, 통합과. 통합과 본 수업 들어가면 약간 1시간 정도 땡겨야 될 것 같아요, 시간표상. 괜찮나요? 시간표는 괜찮나요? 1시부터 해도? 앞에 학원이 생겼어요? 그 전에 상담할 땐 어머니 없다고 그랬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큰일 났네. 그러면 뭐 27일부터는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너는 괜찮나요, 근데? 너도 안 돼요? 2시부터 해야 돼요? 넌요? 넌 괜찮아요? 현조인도? 아, 그래요? 2시부터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그 앞에 수업 없었지 않았나요? 근데? 있었어요, 원래? 아, 진짜. 근데 방학 때 바뀐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안 바뀐대요? 아, 이런, 진짜. 그럼 뭐, 그냥 해야지, 뭐, 어떻게. 그쵸? 그럼 시간표가 다 틀어져야 되겠네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 어쨌든, 가야지, 뭐, 어떻게. 가자. 준비됐니? 자, 7번부터. 자, 그림은, 가자. 집중. 그치.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A와 B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 변이라고 하지만 위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여기 S라는 위치가 있고 ES라는 위치가 있고 3S라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갔다? 이렇게 ES까지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괜찮나요? 이게 이제 A라면 B는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3S라는 요 위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나? 이게 B인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면 되는데 나중 위치는 S라는 위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시간 t 동안에 나중 위치 S에서 처음 위치 0을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t분의 S예요. 괜찮나요? 그에 비해서 B 같은 경우는 시간 t 동안에 나중 위치 S 마이너스 처음 위치가 3S인 거죠. 괜찮나요? 그럼 얼마예요? 너는 T분의 마이너스 2S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이니 하나는 오른쪽으로 간 게 표현됐고 하나는 왼쪽으로 간 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됐어 안 됐어? 배율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물체의 속력, 즉 빠르기는 누가 더 빠르니? 여긴 당연히 T시간 동안 S가 같고 T시간 동안 ES 갔으니까 B가 A의 2배가 맞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속도예요? 속도죠. 속도. 가속도가 아니라. 가속도는 없어요. 둘 다. 맞아 아니야? 가속도가 없으면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T일 때 A와 B가 만났니? S라는 위치에서 만났죠. 괜찮나요? 이렇게.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기억 디귿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괜찮아? 나 봐야지. 자, 그러면 7번과 흡사한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누가 있고요? 봐야 돼. 여긴 VT 그래프고요.
A라는 놈은 요랬고, 너는 T시간 동안에 V가 되었대요, V가. 근데 B라는 놈은 요랬대. 그쵸? 이 B라는 놈은 요랬대. 여기는 3V에서 요렇게 V로 바뀌었대. 괜찮아?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돼요? 이동거리가 같습니까? 또는 변이가 같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A는 이거 A 대 B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한다면 A는 요만큼의 이동거리예요. 괜찮나? 요만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얼마예요? 2분의 VT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괜찮은 삼각형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B는 얼마예요? B는 요만큼의 넓이 아니에요? 요만큼의 넓이? 맞아, 아니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사다리꼴의 넓이 뭐야?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괜찮나요? 집중. 됐어?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v 플러스 3v 괜찮아? 곱하기 t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4v고 넘어가면 요건 얼마다? 2vt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4가 되겠지? 맞아? 이해가 돼? 여기는 t시간 동안 요만큼 s만큼 갔어요. A는. B는 ES만큼 이동한 거야. t시간 동안. 괜찮아? 그래서 뭐 속력 비교하는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면 여기는 이동거리, 즉 변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이제 두 번째로 1대 4. 자, 이제 두 번째로 뭐를 물을 수 있어? 가속도를 물을 수 있죠. 가속도. A는 몇 시간 동안, T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0에서 V로 바뀌었어요. 그럼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변화량. 근데 B는 똑같은 시간, T시간 동안 3V에서 V로 바뀌었어. V 마이너스 3V.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V였죠? 됐나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2가 되겠지. 가속도의 크기는. 크기만 비교하면 여기는 절대값 씌워야 되죠.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대 2가 된다. 가속도의 크기가. 그러면 F는 ma니까 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 없어? 힘의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죠. 맞아요? 힘의 크기는 몇 대 몇이야? F는 ma. 여기 똑같은 질량이 1kg짜리라고 한다면 얘는 1대 2로 그대로 떨어지죠. 이해가 됩니까? 1 곱하기 가속도, 1 곱하기 가속도니까.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방향은 힘의 방향이 같다, 반대이다. 왜? 얘는 속도가 늘었고 얘는 속도가 줄었어. 그러니까 봐봐. 출발점에서 얘는 0에서 시작했어요. A는 0에서 시작해서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면 B라는 놈은 이미 3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반대여야지. 힘의 방향은 반대. 이해가 됩니까? 괜찮? 그리고 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그럼 운동 방향이 반대야, 반대는 아니야? 그건 반대는 아니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의 문제가 바뀌어 나가면, VT 그래프로 바뀌어 나가면 되게 복잡해지죠. 맞아요? 사진 한 방만 찍어주세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 학교에서 아마도 이제 이음고나 아라고나 원단고가 원체 막 속도나 막 이런 걸로 막 문제를 냈어요. 괜찮아. 한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번에 이음고나 아라고에서도 조금 비슷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정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7번 문제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8번으로 갑시다. 9번 먼저 할까요? 8번 먼저 합시다. 자, 8번입니다. 자, 직선상에서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하여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출발 후에 2초, 4초 자동차의 속력이 5m/s, 10m/s가 되었을 때 점점 늘어요. 맞아? 그럼 나는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겠다. 등가속도 운동인데 그때 가속도는 뭐 분의 시간 분의 속도 변화. 조금 어려운 말로는 델타 V. 됐나요? 그럼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니까 2분의 5-0. 2분의 5m/s 제곱.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이래요. 1초일 때의 속력은 2.5야. 그러네요. 왜?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쫙 하고 늘었는데 2초일 때가 5래요. 괜찮아? 그럼 그 절반이니까 1초일 때는 2.5일 거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가속도도 구했잖아.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초일 때 가속도는 2.5야. 등가속도니까요. 항상 똑같지 뭐. 요렇게. 괜찮나요? 그 다음에 0에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아하. 요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 뭐라고요? 그래프를 그리셔. 그래프를 그리셔. 몇 초에? 4초에 몇 미터/s? 10m/s가 되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 아래 면적이 뭐야? 이동거리 아닙니까? 그쵸? 그럼 4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0m 맞죠? 그럼 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정리. 되었어요? 이게 근데 물리원 선행을 막 했다면 이런 이유는 조금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너희들이 물리원 선행을 하지 않고 그냥 통합과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우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괜찮나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9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어디다가 밑줄 쳐야 돼요? 유진, 어디다가 밑줄 쳐야 돼? 뭐야? 이거 누구 침이야? 아, 네. 네, 갑시다. 자, 어디다가 밑줄 칠까요? 어이, 집중! 왜 이렇게 졸려해? 어디다가? 같은 높이에서. 왜 같은 높이에서에다가 밑줄 쳐야 돼? 낙하 시간이 동일하니까. 다시 한번 더. 뭐가 똑같다고요?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동일하니까야. 알겠습니까? 자,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했고 B는 수평으로 포물선 운동을 했네요. 괜찮습니까? 자, 자유낙하 운동을 하든 포물선 운동을 하든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서로 같아요. 왜? 중력이니까. A는 굳이 설지 않을게. B만 한번 살펴보면 연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했다 안 했다?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똑같이 연직 방향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A와 B가 수평면으로 도달하는 시간은 서로 같아요. 그렇죠. 서로 같아요. 돼요? 기억나시죠? 자, 요렇게 VT 그래프 나오면 모든 물체가 다 이렇다고 그랬어요. 연직 방향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바로 뭐다? 면적이 낙하 높이 H가 된다. 그러니까 H가 똑같다는 것은 봐야 돼! H가 똑같다는 것은 뭐가 똑같다? 걸린 시간이 똑같다. 알겠습니까? 근데 뭐 타야 돼? 초속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그냥 가만히 떨어뜨려야 되고 B는 수평으로 던진 속도만 있어야 돼. 연직 방향의 속도 없어야 돼. 수평으로 던진 속도만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게 약간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난이도를 높이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됐습니까? 자, A와 B의 연직 방향의 가속도.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누굽니까?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으로 서로 같다가 맞죠? 됐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돼, 안 돼? 돼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 또 동일한 높이에다가 동글뱅이를 치고요. 그러면 동시에 떨어지겠다. 동일한 높이 동시에. 자,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B를 10m/s의 속력으로 던졌다.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A가 지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초야. 2초야. 돼요? 중력가수는 9.8이라면 지면에 도달할 때 A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온다고 했죠. 자, 몇 초일 때? 2초일 때 속도 어떻게 되냐라고 했어요. 그쵸? 태율 얼마입니까? 몰라요? 다시 중력 가속도가 어떤 뜻이죠?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한다? 9.8씩 증가. 될까요? 그러면 이거 얼마여야 돼? 2 곱하기 9.8. 19.6m/s. 19.6m/s. 이렇게 나오겠죠. 자, 옆에다가 써 두시기를 돼요? V는 GT라고 써 놓으세요. 될까요? 9.8 곱하기 2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수평 방향.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D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V 수평 방향의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2초를 곱하면 되겠죠. 자, V 수평 방향의 속도만 찾으면 돼요. 괜찮나요? 현준 얼마예요? 몰라요? 유진 얼마예요? 수평 방향의 속도.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 얼마예요? 1m/s죠. 될까요? 이게 수평 방향, V 수평 방향의 속도. 될까요? 그러면 너는 얼마다? 1m/s 곱하기 2초니까 몇 미터? 2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 정리. 자, 11번. 자, 공전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달이 지표면에 떨어지지 않고 공전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수평 속력이 어쩔수록 빠를수록 멀리 감으로 될까요? 뭐가 달이 어떻게 되는 동안 떨어지는 동안 지표면이 곡률이 어떻게 되므로 지표면이 휘 뭐라고 써 있냐 이거 답지는 지표면이 이렇게 떨어지므로 아이씨 뭐래 잠깐만요. 이 문과의 이과의 한계 뭐래요? 답지 뭐래? 빨리빨리. 여긴 없네. 쇽쇽쇽.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11번. 구 모양이기 때문에 아이씨 떨어지는 동안 지구도 구 모양이므로 이기 때문에
좀 문장이 좀 이상한데요? 그쵸?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곡률로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달도 떨어진다 이 말인 거죠. 아니, 그냥 답지 보고 베껴. 내 말 쓰지 말고. 선생님 말이 좀 이상하다. 괜찮아요? 달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동안 지구가 구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으므로 뭐 이렇게 해도 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 충격량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괜찮아? 자, 운동량, 충격량 들어갈 거고 좀 쉬었다가 들어가 봅시다. 괜찮죠? 자, 우선은 운동량, 충격량 들어가기에 앞서 위에 관성의 법칙이 하나 더 나와 있고요. 자, 관성의 법칙부터 조금 설명을 해 볼게요. 관성의 법칙 뭐라고 써져 있냐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밑줄 쳐야 돼요. 다시 합력이 0인 거야? 아니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합력이 0일 때가 되겠죠. 그렇죠?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동글뱅이 치고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에다가 동글뱅이 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현재의 운동 상태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얼음물을 계속 뒤로 밀지 않아도 얼음판 위에 일직선으로 나갈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때는 한 번 움직이면 마찰이 0일 때 한 번 움직이면 계속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근데 내가 이거 영상 켰니? 진짜? 자, 그다음에 종이를 빠르게 잡아당기면 종이 위에 있던 동전이 컵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동전 자체는 정지하려고 하니까 종이를 확 빼는 순간 동전이 어떻게 된다?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루마리 휴지를 세게 잡아당기면 휴지가 끊어진다. 이거는 사실 손으로 잡고 있어서 약간 그런데 우리 왜 두루마리 휴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천천히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둘둘둘둘 풀리죠. 맞아? 근데 갑자기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이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이 바로 정지관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지에 있으려고 하니까 정지관성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지진이 날 때 지지대와 회전통은 흔들리지만 무거운 추는 정지에 있다라고 돼 있는데 괜찮나?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밑에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추 자체는 정지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괜찮아? 여기에 얘는 정지해 있고 얘가 왔다 갔다 할수록 이게 막 선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바로 지진계의 원리였다. 그러니까 추의 정지관성인 거죠. 이것도 추의 정지관성. 뭐 이렇게 정지라고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 자,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안에 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뒤로 쏠린다라고 돼 있고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사람이 앞으로 쏠린다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현상들도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괜찮나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관성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알자 힘이 0이면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알자 힘이 0이라고 봐야 한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힘이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막 있어. 버스가 있는데 얘가 막 추진력 붕붕붕붕붕붕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얘가 등속으로 가. 등속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마찰력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붕붕붕 앞으로 이렇게 막 미는 힘이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마찰이 있으니까 알자 힘이 0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도 관성의 현상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힘이 아예 없을 때가 아니라 알자 힘이 0일 때라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려. 어쨌든 정지하고 있었던 놈은 계속 정지, 운동하고 있었던 놈은 계속 운동. 그리고 또 하나 밑에다가 써뒀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 더 질량이 클수록
클수록 관성이 크다. 라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괜찮나요? 선생님 봐봐. 근데 이제 막 이런 거잖아요. 막 이제 무거운 바위는 움직이기 힘든 건 관성 때문이잖아. 정지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뭐, 이제 같은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괜찮아? 선생님이 막 10m/s로 막 달려가. 그거 멈추는 거랑, 기차 같이 큰 덩어리가 막 달려가 10m/s로. 그런데 그걸 멈추는 건 누가 더 힘들어? 누가 더 힘들어? 기차가 더 힘들죠. 괜찮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관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그럼 선생님, 내가 뛰는데 나는 10m/s로, 나 어쩔 때는 막 100m/s, 1초에 100m 가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누가 더 멈추기 힘들어? 속도가 빠르면 멈추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속도가 빠르면 관성이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왜요? 속도가 빠르면 뒤에 배우는 운동량이 크니까 멈추기가 힘든 거지 관성 때문에 멈추기 힘든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약간 달라.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헷갈리게 막 나옵니다. 여기도. 알겠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속도가 빠를수록 관성이 크다는 틀려요. 알겠습니까? 속도가 큰 건 운동량이 큰 거야. 나중에 외우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미안해. 너한테만 자꾸 물어서. 태우이 오늘 아주 힘드네. 괜찮아? 미안. 자, 그 다음 왼쪽으로 살짝 들어가면 관성에 의한 사고 실험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중딩 때 약간 했을 수도 있는데, 자,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A에서 굴린 공은 처음과 같은 높이인 BCD까지 올라온다. 그 이유는 역학적 에너지 때문이죠. 맞습니까? 마찰이 없다면, 맞아 아니야?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와야 돼요. 맞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공면이 없다면 한 번 움직였던 놈은 영원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밑줄 쳐야 돼요. 빗면을 수평하게 하면 운동하던 공은 처음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 엄청 실이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야. 괜찮나? 밑줄. 그래서 한 번 움직인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한 번 움직인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야. 됐습니까? 이게 바로 관성이었어. 뭐 이렇게 갈릴레이가 사고, 즉 머릿속으로 실험 한번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넘어가면 될까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운동량과 충격량 들어가 봅시다. 자, 갈까요? 선생님 보세요. 오늘 파트는 이제 사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말도 막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브릿지 특강이니까. 괜찮나? 그래서, 운동량이 뭔지, 그 다음에 충격량이 뭔지,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 정도만 할 거예요. 괜찮나? 그리고 또 그래프의 해석 같은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밑에 그래프 나오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정도만 살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에 약간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제 시험 대비가 들어가면 실제로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풀리면서 이제 시험 대비가 되는 것이겠죠. 진짜 험난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한 번 들었던 놈이 또 이렇게 한 번 더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하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자, 운동량이네요. 운동량은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괜찮나? 그러면 어쩔수록 운동량이 크냐라고 하냐면 멈추기 어려울수록 운동량이 크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어쩔수록 멈추기 어려울수록 괜찮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우리 벼랑 끝이야. 멈춰야 돼. 어쨌든 멈춰야 돼. 그런데 어떤 띠그랄 땡땡구리가 천천히 걸어왔고요. 어떤 띠그랄 땡땡구리는 막 미친 듯이 뛰어왔습니다. 둘의 질량은 똑같은데 얘는 천천히 걸었고 얘는 막 미친 듯이 뛰어와. 그럼 누가 멈추기 어려워? 뛰어오는 놈이. 뛰어오는 놈. 즉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량이 큰 거구나.
그럼 똑같은 벼락인데, 돼요? 똑같은 속도로 뛸 건데, 어떤 놈은 굉장히 가벼운 놈이 있고, 어떤 놈은 굉장히 뚱뚱한 놈이 있어. 누가 멈추기가 어렵다? 당연히 뚱뚱한 놈이 멈추기 어려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성 때문인 거죠. 괜찮나? 그러면 겹쳐지긴 하지만 질량이 클수록 멈추기 어려운 정의는 똑같으니까 운동량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해됐어?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하는 것은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요? 속도라고요. 한 번 더 뭐라고요? 속도라고요. 속도는 무엇이 있어요? 부호가 존재해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부호가 존재합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무엇도 운동량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로 구분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봐봐. 여기 공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벽에 빵 하고 부딪힐 거야. 괜찮나?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 1kg짜리 공이고요. 얘가 10m/s로 가서 빵 하고 부딪혀가지고 몇 m/s로 튀어나왔냐면 얼마? 5m/s로 튀어나왔다 치자. 그러면 얘 운동량은 얼마였고 질량 곱하기 곱 운동량 P가 10이네. 10kg/m/s. 얘의 운동량은 얼마였고 1kg 곱하기 5. 그래서 운동량이 5kg/m/s. 봐봐야 돼. 운동량이 변할 때 얼마만큼 변했니? 10에서 5로 5만큼 감소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눈치껏 이 자식아. 다시 맞는 거 같지만 맞지 않으니까 자꾸 묻겠지. 유진 맞아 틀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요? 이 부호는 방향을 의미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잡는다면 플러스 10으로 잡는다면 현준 얘는 얼마로 잡아야 돼? 플러스 5야? 마이너스 5로 잡아야 돼.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5의 변화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아니야? 나중에서 첩을 빼잖아, 이 자식들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15잖아, 마이너스 15. 맞지 않냐? 이 자식들아, 운동량이 플러스 10이었는데, 어디로 갔어? 마이너스 5까지 갔어. 그럼 이 차이인데, 이 차이. 0, 2, 맞지 않냐? 그쵸? 이해가 됩니까? 즉, 부호를 고려하지 않으면 틀리게 돼요. 알겠어요? 얘는 얼마짜리라고 잡아야 한다?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운동의 변화량을 마이너스 15라고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운동의 변화량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5. 또는 뭐 그냥 둘이 더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숫자로만 나오면. 어쨌든. 그래서 꼭 부호를 조심해야 돼요. 표시.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기호로 표시하면 운동량은 P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것을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단위는 kg/m예요. 항상 이래요. g으로 나오면 kg으로 바꿔야 되고 돼요? km/h로 나오면 m/s로 바꿔야 돼요. 알겠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계속 질량과 운동량의 관계,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여기 교재에는 없는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를 조금 정리할 건데 뭐 위쪽에 빈칸 쪽에다가 정리하셔도 되고요. 돼요? 자, 세로축은 운동량이고요.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했대요. 자, 질량은 얼마짜리? 질량은 1kg짜리다라고 하고요. 2kg짜리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 몇 초? 여기 5초 동안에 얼마가 되었다? 10, 그 다음에 10초 이렇게 되었다고 치죠. 괜찮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운동량이 막 변했어요. 괜찮습니까?
0에서 5초까지 운동량이 변했어요. 자, 그러면 운동량 변한 델타 P는 얼마라고 잡아야 돼요? 유진, 얼마예요? 10이죠, 10. 맞아? 플러스 10입니다. 괜찮습니까? 돼, 안 돼? 자, 그런데 운동량이 변한다는 것은 질량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질량이야, 속도야? 질량. 질량이죠? 죽을래요? 진짜? 질량 2kg짜리가 힘을 받아서 막 움직이면 질량이 1kg로 바뀌어? 죽으냐? 그냥 2kg이에요. 질량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속도가 얼마였고 0이었고요. 맞아요? 그럼 이때는 속도가 얼마란 얘기예요? 빨리. 2kg짜리 속도 얼마야지 10이야 운동량이. 유진 얼마? 5 미터 퍼 세컨드. 될까요? 나쁜 놈들. 선생님 왕따였어. 자, 어쨌든 속도가 0에서 5. 0에서 5로 왜 변했을까요? 현준. 대가리 굴려. 0에서 5로 왜 변했을까요? 속도가. 힘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뭐가 작용했어?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맞아? 즉, 다시 말하면 요때는 힘이 작용한 거예요. 요때는 힘이 작용한 거야, 안 한 거야? 운동량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작용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왜요? 생각을 해보면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보자고. 똑같이 얘랑 똑같이 그리면 돼요. 똑같이 그리면 돼요. 여기 5초, 여기는 10초. 괜찮나? 근데 다만 여기에 속도가 얼마라고요? 5m per second. 5m per second. 그러면 이때는 속도가 증가했잖아. 일정하게. 왜? 왜 등가속 운동을 했냐고. 왜? 뭐가 작용했으니까. 힘이 작용했으니까. F는 MA. 힘이 작용했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요때는 힘이 작용했어. 가속도 A를 한번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와? 1m per second 제곱으로 나와. 아, 그러면 F는 얼마겠다? F는 MA니까 질량 2kg 1m per second 2N의 힘이 작용했군요. 맞아, 아니야? 아, 빨리 얘기해. 맞아, 아니야? 빨리.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맞아, 이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잘 봐. 5초 동안 맞아요? 운동량이 10이야. 그럼 여기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 가로분의 세로 아니야? 빨리 기울기 얼마야? 2죠. 5분의 10 아니야. 가로분의 세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 이 자식들아. 수학에서 배웠자. 다시. 기울기 얼마야? 2죠. 넌 얼마야? 2죠. 왜 같아?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다시. 궁금하죠?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봐봐. 기울기가, 괜찮아요? 몇 분의 뭐예요? T분의 델타 P거든요. 괜찮나? T분의 델타 P라는 건 T분의 질량이 바뀔 수는 없으니까 V-V0, 즉 다시 말하면 5-0이었어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가만 째려다 보니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MA가 되잖아요.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기울기. 이해가 돼요? 됐어, 안 됐어? 다시. 그래서 이쁘게 정리 한번 해보면, 이쁘게 정리. 자, PV 그래프에서, 괜찮나요? 자, PV 그래프에서 뭐를 의미한다? 여기 세로의 요 변화량은 델타 P, 즉 운동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시간분의 델타 P, 얘가 F를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정리. 결론이야. 그리고요, 참, 요거 그대로 뭘로 바꿀 수가 있어? VT 그래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 속력값만 질량 나눠가지고 속력값만 구해가지고 뭐 시간 2초, 5초 동안에 여기 5m/s 막 이렇게 해서 바로 나왔었죠. 그죠? 그거는 뭐 나중에, 지금 아니라 나중에. 일단 여기까지. 사진 찍고 정리해야죠. 위에 요거 그래프 그리셔야 된다고, 요거. 요거 1번 그래프고요. 여기 P고요. 여기는 V예요, V.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거 그래프 달라요.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이제 외우셔야 돼.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면 이해는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은 너희한테 뭘 바래? 이해하길 바래? 아니면 문제 풀길 바래? 현준, 내가 너한테 뭘 바래? 이해하길 바래? 문제를 풀길 바래? 그렇죠. 이해 같은 건 개나 줘버려. 암기해서 풀기만 하면 돼, 씨. 아, 농담이에요. 집에 가서, 엄마, 우리 과학 선생님, 문제만 풀래. 안 돼. 아니, 농담이야. 알겠지? 유진아, 알겠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 농담, 너무 큰일 납니다. 선생님, 큰일 나. 잘못하면 여기 잘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에서 세로축의 변화량은 운동의 변화량이고, 기울기는 T분의 델타 P, 그러니까 F를 의미한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진짜로. 알겠죠? 그나저나, 우리 유튜브를 보다가 이 부분은 스킵하고 빨리빨리 넘기셔야겠네요. 잘 보고 있지, 지호야? 우리 결석생아? 다 됐어요? 다 되셨으면, 이제, 충격량 들어갑시다. 조금 남은 것 같으니까 쓰면서 들으세요. 알겠죠? 자, 우선 충격량. 물체에 힘이 작용했고,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무슨 말이니? 내가 이런 거죠. 내가 1뉴턴으로 어떤 물체를 밀었어요. 또 어떤 물체를 10뉴턴으로 밀었어요. 누가 속도, 운동 상태가 누가 더 잘 변하느냐? 당연히 힘이 크면 클수록 운동 상태가 잘 변할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그쵸? 또 같은 힘이라도 한 번은 1초 동안 힘을 줬어요. 또 한 번은 뭐 100초 동안 힘을 줬어요. 그러면 100초 동안 힘을 줬을 때 운동 상태가 많이 변할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그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충격량은 당연히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합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과 물체에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구한다? 밑줄 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잖아. 오른쪽으로 힘을 줬니? 왼쪽으로 힘을 줬니? 그거 다르잖아. 맞아, 아니야? 그거랑 똑같이 충격량에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가 존재합니다. 기호로 표시할 거예요. I는 F 곱하기 시간 T인데 괜찮나요? 돼요? F가 이렇게 무엇을 갖는다? 부호를 갖는다예요. 괜찮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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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갔어요? 갈까요?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시간의 단위는 초예요. 그래서 뉴턴 세크인데 돼요? 중요한 건 이래요. 1뉴턴은요. 1kg짜리 물체를 1m/s의 제곱으로 가속시킬 때예요. 괜찮나? 그러니까 1뉴턴은 1kg/m/s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1뉴턴 세크는 여기다가 세크를 곱한 값이니까 1kg/m/s와 같고 얘는 아까 충격량의 단위였어요. 충격량이 아니라 운동량의 단위. 이건 충격량의 단위고. 맞아, 아니야?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가 같네요. 맞아, 아니야?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 왜 그런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괜찮나요? 그거는 조금 더 쉽게. 괜찮아? 왜 그런지 볼게요. 봐봐야 돼. 봐봐야 돼. 봐봐야 돼. 봐봐야 돼. 아까 뭐라고요? 요게 F라며. T분의 델타 P가 F라며. 델타 P는 뭐예요? F 곱하기 시간. F 곱하기 시간이 뭔데요? 충격량. 그럼 뭐예요? I와 델타 P는 같은 거죠. 충격량과 운동의 운동량이 같은 게 아니야. 운동의 변화량이 같은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같은 단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운동의 변화량이 같다. 여기다 밑줄 치면 돼. I는 델타 P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다.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랑 같음을 알 수가 있다. 입니다. 밑줄. 요거 꼭 별표 쳐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빨리 밑줄. 자, 밑에 있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충돌 시간이 같을 때 작용한 힘이 클수록 충격량이 크다. 운동 상태가 잘 변한다. 또 작용한 힘이 같을 때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크다. 운동 상태가 많이 변한다. 운동량이 많이 변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힘과 시간의 그래프일 때는 여기 밑에 면적이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면적이 바로 힘과 시간 그래프일 때 면적이 바로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다시 면적이 바로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고 충격량이 바로 운동의 변화량과 같겠죠.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빨리빨리 쓰시죠. 이것도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되어요? 좀 지워도 되죠? 자, EX 입니다. 될까요? 자, 어떤 물체에 2kg짜리 물체입니다. 될까요? 자, 2kg짜리 물체에 무엇을 작용을 해서 힘을 작용해서요. 몇 뉴턴의 힘을 작용할까요? 10뉴턴의 힘을 작용을 해서 이렇게 속도를 변화시켰어요. 한 번은 몇 초 동안 힘을 줬고요. 2초 동안 힘을 줬고요. 또 한 번은 몇 초 동안 힘을 줬고요. 4초 동안 힘을 줬고요. 4초 동안 힘을 줬어요. 여기는 2초, 여기는 4초일 때입니다. 괜찮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의 속력 V1, 이때의 속력 V2라 할 때 V1 대 V2의 비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괜찮습니까? 돼, 안 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힘과 시간 그래프예요. 10뉴턴의 똑같은 힘으로 줬대요. 10뉴턴의 똑같은 힘으로. 괜찮나요? 줬을 때 몇 초, 2초, 몇 초, 4초, 괜찮나? 2초일 때는 이만큼의 면적이 바로 뭐다? 충격량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초일 때 면적은 이만큼이겠죠. 괜찮나요?
됐나요?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충격량은 뭔데?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은 뭔데? 속도 변화, 운동의 변화량. 운동의 변화량은 뭔데?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잖아. 그쵸? 맞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2초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2초일 때 나중 운동량 얼마? 2 곱하기 10, 20. 처음 운동량은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면적이 20인데 이게 20km, 20kg 미터 퍼 세크와 같고요. 20kg은 2kg 곱하기 속도 V1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V1은 얼마로 나와요? 10m/s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아, 아니야? 그러면 4초일 때, 4초일 때의 면적을 구했더니 얼마로 떨어지는데? 40. 처음 속도는 얼마? 0. 그러면 40kg 미터/s가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은 얼마? 그러니까 2kg 곱하기 속도 V2. 그럼 V2는 얼마다? 20m/s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1대2 이렇게 구해지는데 봐봐. 질량 안 주어지면 이거 구할 수가 없나요? 없죠. 그럼 뭐만 구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V1 대 V2로 물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M으로 놓는다면 맞아, 아니야? 그럼 V1 대 V2 못 구해요? 구해요, 못 구해요? 구해요, 못 구해요? 구하죠. 왜 못 구해? 하나는 2초고 하나는 4초인데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 면적이 충격량이고 여기 노란색의 면적이 충격량인데 충격량이 2배 아닙니까? 운동의 변화량이 2배라고요. 맞아, 아니야? 운동의 변화량이 2배면 속도도 2배인 거죠. 왜?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맞아? 사진.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하나 더. EX. 자, 한 번 더. 자, 여기 몇 킬로그램짜리? 1kg짜리 공이에요. 자, 여기는 몇 미터 퍼 세크? 10미터 퍼 세크로 갔어요. 벽에 빵하고 부딪혀가지고 튀어나왔는데 몇 미터 퍼 세크? 5미터 퍼 세크로 튀어나왔대요. 괜찮나요? 돼요? 근데 얘가 부딪히는 동안이 0.1초 걸렸답니다.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자, 다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t인데 이 t가 몇 초라는 거예요? 0.1초인데 이게 운동의 변화량도 같다며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라며 맞아, 아니야? 돼요? 그럼 F 구할 수 있지. 우리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구했었잖아, 아까. 그치? 맞아? 현준 불러. 나중 운동량 얼마? 5야 마이너스 5야? 그렇지. 요거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5kg 미터 퍼 세크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플러스 얼마? 10.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5kg 미터 퍼 세크 0.1초 F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0N. 맞나요? 요게 마이너스 150N 이렇게 떨어지겠지. 얘가 마이너스로 붙는 이유는 뭐예요? 충돌하면서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 왼쪽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사진. 됐죠? 자, 이제 안전성 들어갑시다. 자, 안전성.
자, 우선 안전성을 좀 들어가기 앞서 괜찮습니까? 위쪽에다가 좀 약간 쓰든 오른쪽에다 약간 쓰든 뭐 요쯤에다가 쓰셔도 상관없겠네요. 봐봐야지. 봐야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 봐. 이제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충격량을 크게 해서 운동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봐봐야지. 이제, 볼링을 칠 때, 괜찮나요? 볼링을 이제 공을 던지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공 던질 때, 요렇게 던져요? 아니면 요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던져요? 올렸다가 던지죠. 그 이유는 뭡니까?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크게 한 거예요. 충격을 크게 했더니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다시. 그러니까 F는 미안해. 충격량은 델타 P라면 델타 P. 맞아? 근데 이게 F 곱하기 시간 T인데 F 자체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시간은 뭐 어쨌든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어떻게 델타 P가 커지는 거죠. 델타 P가 커지니까 공을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볼링을 칠 때 백스윙을 크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돼요? 또 예를 들어 공을 칠 때 왜 이제 야구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공이 막 날라오면 막 이제 부딪혀서 날려 보내잖아 이렇게. 괜찮나? 돼요? 그럼 이제 공이 방망이에 닿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멀리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쳐야 되냐면 끝까지 크게 휘둘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짧게 휘두를 사람 없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공을 맞춰서 걸리는 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럴수록 더 멀리 날아가는 거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세 번째로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포신이 길수록 괜찮아? 그러니까 짧은 포신이 있고 긴 포신이 있으면 여기는 날아가면서 요만큼 날아가면서 힘을 받을 거고 얘는 이만큼 날아가면서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괜찮아? 누가 더 멀리 날아가겠어? 유진, 누가 멀리 날아가? 짧은 거, 긴 거? 긴 거라고 한 거죠? 긴 거. 현준이, 누가 더 멀리 날아가? 짧은 거야, 긴 거야? 왜요? 긴 거는 뭐가 커서? 부피가 커서? 뭐가 커서?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힘을 받는 시간이 얘가 훨씬 더 길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포신이 길수록 더 멀리 가야 돼. 괜찮나? 이것도 써놓으셔야 돼.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식인종들이 이런 거 막 이렇게 입으로 퍽 해갖고 퍽 이렇게 맞추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알아볼라. 그 있는데 그런 실험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여기 입이 있는데 입에 이제 하여튼 마취총이 있다고 치면 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로 포신이 길수록과 똑같은 표현이겠죠. 이 포신이 길어지면 시간이 증가함으로 이래요. 여기 두 가지만 좀 써놔요. 요것도 시간을 길게 한 거죠. 자,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져서 델타 P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할 거는 조금 달라요. 힘과 충돌 시간의 관계.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데 힘과 충돌 시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봐봐야지. 같은 높이에서 그랬어요. 왜요? 같은 높이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봐봐야 돼.
자, 어떤 물체를,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언제 떨어진다고요? 둘이 동시에 떨어진다고요. 맞아? 동시에. 동시에 떨어지다 보니 어떤 물체든 공기 저항만 없으면 T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바닥에 닿는 속력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V는 GT였는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요 바닥에 닿는 순간에 속력이 동일해져요. 이해가 돼요? 질량이 똑같다면, 질량이 둘 다 M짜리였다면, 됐나요? 바닥이 닿기 직전에 운동량이 동일한 거죠. 이해가 돼요? 돼, 안 돼? 운동량이 동일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랬는데, 뭐래요?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낙하했으므로 속력이 같다. 표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따라서 정지할 때까지 운동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돼 있어. 정지할 때까지 운동의 변화량.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정지할 거고 얘도 정지할 거라면 괜찮아? 여기 운동량이 MV였고 여기 운동량도 MV였어. 근데 제로 제로 됐으니까 운동의 변화량이 똑같다. 이런 의미예요. 델타 P가 동일하다고요. 델타 P가 동일하면 I가 동일해야죠. 괜찮나요? 자, 근데 I는 F 곱하기 시간 T 아닙니까? 맞아요? 생각해보면 아이씨 여기 없네요. 생각해보면 봐봐야 돼. 여기는 맨바닥이야. 여기는 푹신한 이제 하여튼 방석 같은 걸 깔아놨어. 돼요? 맨바닥과 푹신한 방석이에요. 괜찮나요? 시간 누가 더 길어요? 푹신한 방석이 더 길죠. 괜찮아요? 그럼 누가 더 힘을 적게 받아요? 얘가 힘을 적게 받아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봐봐야 돼. 유리잔이 있어요. 똑같은 유리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는 맨바닥이에요. 여기는 푹신한 방석 같은 게 막 엄청 푹신한 놈이 있어. 괜찮나? 어? 그러면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똑같아서 운동량이 똑같았을 거고 둘 다 정지했으니까 운동의 변화량은 똑같을 건데 맨바닥은 깨졌는데 푹신한 방석은 안 깨지잖아.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시간 때문이다. 충돌에 받는 시간. 충돌에 받는 요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줄어야죠. 왜? 운동량은 똑같으니까. 충격량이 좀 똑같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런 말이 나와. 아, 충격량이 같으므로 평균임의 푹신한 방석이 충돌 시간이 길다. 푹신한 바닥의 충돌 시간이 더 길다. 그러면 누가 더 힘을 많이 받는다? 딱딱한 바닥일 때 힘을 더 많이 받죠. 왜? 여기는 충돌 시간이 이만큼이니까. 여긴 충돌 시간이 이만큼이니까. 괜찮나? 이해가 돼요? 면적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나? 면적이 똑같다고. 면적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면적은 여기 S1과 여기 S2라고 할 때 S1과 S2는 같아야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면적은. 이해가 돼요? 태율이? 자, 옆에다가 좀 보조선 좀 써두세요. 자, 그래서 푹신한 방석일 때는 유리잔이나 뭐 달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깨지는데 딱딱한 바닥에서는 뭐 다 깨진다 이 말입니다. 괜찮아요? 충돌 시간이 짧아서. 이해가 돼요? 자, 이제 난이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봐봐야 돼. 난이도가 더 높아지면 푹신한 방석은 정지하지만 딱딱한 바닥은 튀어 올라올 수 있죠. 둘의 다른 점이 또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 시험 때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방학 때 하여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브릿지 특강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까지만. 자, 준비됐으면 밑으로 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까지 다 밑줄 쳤어요? 다 밑줄 쳤어? 아까랑은 달라. 아까랑은 달라. 봐봐. 요거는 시간이 길고 같은 힘을 줬는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지는 거고 여기는 충격량 자체가 똑같다고. 충격량 자체가 똑같은데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 미안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힘이 줄어든다 이런 거였잖아. 의미가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헷갈리면 안 돼. 둘이 다른 거라고 그랬어.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여러 가지 예들입니다. 자, 밑에 밑줄을 좀 칠 건데 아이고.
자, 밑줄을 칠 건데 어디다가 시간을 길게 하여 힘을 줄이기 위한. 자, 에어백 어때요? 에어백 충돌할 때 뭐가 돼요? 푹신. 시간이 푹신 길어지니까 힘이 적게 받은 거죠. 어때? 범퍼도 푹신. 이거 그냥 딱딱해서 딱 하고 막 떨어지면 안 돼. 그럼 사람 딱 뒤져. 알겠습니까? 푹신하니까 충격을 덜 받는다. 힘을 적게 받는다. 마찬가지로 도로의 가드레일. 안전모 안에 스펀지 푹신푹신한 거 있죠? 괜찮나? 그런 거. 또 마찬가지로 공기 충전제. 이거 뭐예요? 공기 포장 충전제 뽁뽁이. 괜찮아? 톡톡톡톡 이렇게 빠지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충돌을 받을 때 시간을 길게 한 거죠. 모서리 푹신한 걸로 만들었고요. 여기도 놀이매트도 푹신한 걸로 만들죠. 괜찮나? 그리고 번지점프의 탄성 줄도 마찬가지로 탄성이 큰 걸로 만들죠. 괜찮아? 그래야 발목이나 뭐 인체에 닿는 힘이 좀 적게 받을 거 아닙니까? 충돌하는 동안. 이해가 되셔요? 시간을 길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 스포츠 활동도 헤드기어. 우리 이렇게 권투나 막 격투기 할 때 헤드기어 쓰잖아. 그것도 안에다 푹신하게 만들죠. 마찬가지로 매트 괜찮나? 이것도 푹신하게 만들고요. 맞아요? 펜스 여기도 푹신하게 다 만들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쏘리. 미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급정거할 때 승객이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오른쪽. 자, 관성 때문에 튀어나가서 자동차에 뭐 어찌 있다. 그러니까 탑승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줘. 큰 피해가 있지 않게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뭐예요? 제동거리가 길어졌었죠? 기억나시죠? 중3 때 했었잖아. 운동 에너지가 막 제곱배가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속력이 2배 되면 제동거리가 4배 되고 막 이런 거는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중등 걸로 조금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 한 5분 남았는데 여기 문제 빠르게 풀고 맞춰볼게요. 자, 개념 확인. 관성은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작용하면 안 되는 거죠. X. 자,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은 같다. X입니다. 왜요? 충격량은 운동량이 아니라 운동의 변화량과 같아요. 괜찮아? 운동량이 아니라 운동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장치는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힘을 줄여주는 것이다. 맞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숙제입니다. 그 나간 프린트 있죠? 나간 프린트랑 쭉 풀어서 어디까지만 풀어 오시냐면 어디까요? 여기까지네요. 페이지 137까지. 프린트랑 137까지. 그리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수능 여기 뒤에 부분 문제 있잖아. 수능 실력 문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고생하셨고. 자, 오늘 배운 거 살짝 쿵만 좀 정리를 하면 P는 MV였고요. 자, 요거 부호 있고 요거 부호 있어요. 괜찮나요? 기억나시죠? 자, 이제 그래프 P, T 그래프 여기 세로는 델타 P는 운동량, 충격량과 같다. 괜찮나?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F였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은 F 곱하기 시간 T인데 이게 뭐랑 같다? 델타 P와 같다. 델타 P는 어떻게 구한다? 나중 P 마이너스 처음 P예요. 알겠죠? 부호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괜찮나? 나중 P 마이너스 처음 P. 자,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수록 어떻게 뭐가 충격량이 커지는 효과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왜 포신이 길수록 더 멀리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 충격량이 동일하다면 뭐가 시간이 길수록 힘이 줄어. 그래서 안전장치를 사용해서 푹신한 걸 만들어. 맞아? 괜찮아?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